복잡한 뉴스 쉽게 설명해 줄게요.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좁디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기뢰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군 구축함이 그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시간에 말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공급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처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 공습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 반격의 핵심 수단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소형 선박을 이용해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습니다. 기뢰와 드론 공격 위협이 동시에 해협을 덮쳤습니다. 유조선들은 통과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135척이 다니던 해협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란은 이 봉쇄를 협상 카드로 쥐게 됐습니다. 어제 47년 만에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였습니다. 회담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 미군은 움직였습니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군 작전 개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기로에 제거 여건을 조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위한 호의로 호르무즈 기로의 제거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을 수혜국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은 스스로 할 용기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상 중인데 군사작전을 동시에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압박입니다. 이란의 최대 협상 카드는 호르무즈 봉쇄였습니다. 미국은 그 카드를 무력화하는 행동을 취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입니다. 이란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담은 자정을 넘겼습니다. 8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이었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었습니다. 미국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달랐습니다. 최종 합의가 완전히 타결된 뒤에야 개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공동관리 방안도 거부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허가 없이는 어떤 선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통행료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선박은 무료입니다. 우호국 선박은 배럴당 $1 수준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은 아예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뿌렸는데 왜 직접 제거하지 않는 건가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이 자신이 뿌린 기뢰의 위치를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로의 일부는 해류에 따라 떠다니도록 설치됐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기록조차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도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설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란 스스로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발언이 나오자 국제사회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 특사가 이미 이란에 파견돼 호르무즈 항행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협상 소식에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호르무즈가 수개월 이상 막힌다면 충격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EOS 리스크그룹은 기뢰가 완전히 제거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협상 실패 시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5분의 1이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이 길이 장기 봉쇄되면 에너지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합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수록 한국의 에너지 비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도 함께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협상이 타결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해협이 다시 열리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은 타결이냐, 결렬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가 에너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상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변수가 많습니다. 이란의 기로에 제거 능력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도 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견 불일치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일 합의보다 장기 협상이 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47년 만에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입니다. 협상 중에 미군 구축함이 해협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이 뿌린 기로의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회담은 자정을 넘겼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직결됩니다. 이 해협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젤리뉴스는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젤리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정치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손가락 하나가 외교 전쟁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영상 하나가 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식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당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 계정에 짧은 영상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지붕에서 떨어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게시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나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가치를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상의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년 전인 202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 고문이 아니라 시신 훼손 사건으로 확인된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이미 조사와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유한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된 건가요? 시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이 올라간 날은 유대인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날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상처입니다. 그 추모일 전날 학살을 연상시키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즉각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용납될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또 게시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홀로코스트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양국 간 공개 충돌이 현실이 됐습니다.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즉흥적인 SNS 포스팅을 멈춰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일은 2년 전 영상을 최근 상황처럼 공유하며 생긴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심각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선거용 국내용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해는 국민과 국가 경제로 돌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팩트 확인입니다. 대통령이 사실관계가 다른 영상을 검증 없이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시점과 표현입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일 직전에 학살을 연상시키는 비유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여야 모두 이 두 가지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론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인권을 직접 언급한 대통령의 행동을 지지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반면 팩트 확인 없이 이루어진 발언은 외교적 자해라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외교적 고려와 품격이 함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제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SNS로 공개 충돌했다는 점에서 이례적 사건으로 평가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통제 불능한 SNS 정치가 국익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치명적 리스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동 에너지 위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스라엘과의 외교 마찰은 중동 전체의 외교 전략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 발언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추가적인 외교적 수습 조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SNS 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외교 갈등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공식 채널을 통한 수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규탄한 만큼 쉽게 봉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느냐가 관건입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앞으로 대통령의 SNS 활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의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일 직전이라는 시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식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재반박했고 야당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 외교 마찰이 공개화됐습니다.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과 외교적 책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젤리뉴스는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젤리뉴스였습니다. 젤리뉴스는 여기까지.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